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0.04% 하락이 나오면서 보합권의 움직임 가져가는 흐름입니다. 다른 지수들 역시도 유사한 흐름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흐름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틀 전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듯이 한 2-3일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폭락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일 2평 같은 경우도 상방을 향하고 있고 정배열로서 하단부에 지지라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버텨내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 동안 그래도 21선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여기서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전에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만들어가는 구간에서 이런 식의 21선을 터치하거나 무너뜨리는 조정 흐름은 수없이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파동상으로 장기적인 이평선과 단기적인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면서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전처럼 급하게 수렴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수평적인 혹은 확대하는 흐름으로 움직일 때는 우리가 비관론에 빠지기보다는 시장을 냉정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장이 과연 지지를 만들어내는지 혹은 조금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강하게 하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조정을 만들어내면서 반등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지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 제목에 말씀을 드렸던 테슬라를 살펴본다면 한 2-3일 동안에 빠르게 조정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21선 인근에서 지지라인이 잡혀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지라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으로 기능을 해왔던 구간이고, 저항으로 잡혔던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230달러 인근 라인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그 인근까지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이 지지 라인이 하나의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5%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을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인지 혹은 지지를 하는 구간인지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주요한 지지 라인, 이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저항으로 기능했던 구간이 지금은 돌파한 이후에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악재가 없는 한은 이 세 번의 저항으로 기능했던 구간은 하나의 지지 구간으로서 강한 지지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근접한 이 상황은 무조건적인 매도 타이밍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20선과 가격대의 이격도 자체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처럼 이격도를 줄여드리면서 하단부에 지지라인이 존재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하나의 좋은 매수 기회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는 시각으로서는 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봤을 때는 하방으로 내려가는 초입처럼 보여지지만 아마도 이전처럼 이런 식의 반전을 다시 빠르게 만들어낼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요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지라인이 이 구간에 잡혀있기 때문에 225달러에서 230달러 정도의 구간에서 만약에 강한 개파락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때는 하나의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하시면서 장기적인 보유 전략을 물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살펴보신다면 이전에 빠르게 조정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21선 인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어제 반등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수의 반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엔비디아가 급상승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만 만들어내더라도 충분히 지수 자체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나름의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에도 저항 라인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흐름처럼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방이 조금 열려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시는 게 시장이 반등을 전환을 했을 때 더 많은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목 선택이 중요한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저항과 지지 라인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면서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항도 두텁고 지지 또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 이전에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저항 라인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다만 가까운 구간에 최근에 잡혀있던 지지 라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하면서 만약에 이 매물대를 뚫게 된다면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면서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도 살펴본다면 이전에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텔 같은 경우도 강조를 드린 것처럼 자, 이 구간에 지지 라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파동상의 움직임으로 상승이 다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조정이 과연 파동상의 조정인지 이번에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지수들 역시도 이게 파동으로 인한 조정인지 혹은 정말로 더 올라갈 곳이 없고 위쪽에서 내리누르는 저항 라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단에는 지지 라인이 없어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같은 경우 강한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어떤 거예요? 시장의 이격도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서 지지 라인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고 저항은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뚫릴 때는 이걸 막아줄 만한 안전장치들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이런 두 번의 파동을 겪으면서 하단부에도 어느 정도의 지지, 완충작용을 하는 구간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의 방향성이 돌려주기만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조정론이나 비관론에 빠지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주요한 지지 라인만 확인을 해주면서 자, 보유 전략으로 시장의 잔파동이 존재를 하더라도 이거에 일일비하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가 아니라 지금은 큰 틀의 지지 라인을 잡아놓고 시장의 방향성을 기다리는 투자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전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듯이 21선과 200일선 지지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는 구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버텨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자, 매물대를 지금 흡수를 여러 번 해주면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호재가 나온다면 충분히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수렴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지만 자, 이 부분이 다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는 하루 이틀이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보조 지표들의 매몰이 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지금은 지지라인, 이평라인으로 살펴보는 이 지지라인이 하단부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격하게 무너지는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으로 나아갈 확률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지켜보신다면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너무 일일비하면서 잦은 매도나 매수로 접근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기다려주시는 움직임이 필요를 한 것이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피해갔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한다면 자, 지금 같은 시장은 어떤 게 필요한 구간이에요? 자, 매수로 적절한 구간에서 들어갔다면 자, 기다려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서 이 부분을 강하게 뚫어버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움직임에서 어느 순간 확률이 더 높은 쪽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수익이 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홀짝을 하면서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나왔을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대로 내가 생각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최대한 보유를 하면서 수익과 손실의 손익비를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손익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손실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지지라인이 가까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으로 매수할 만한 지지라인이 있는 구간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관론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긴 시계열로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